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환자분 증상을 쭉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체중도 갑작스럽게 20kg 정도가 늘어서 기존에는 굉장히 날씬하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체형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셨을 것 같고요.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몸이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마 나타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며칠 모든 전에 증상들이 결국은 이제 갑상선에서 지금 강력한 경고음이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시고 이제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아마 7년째 복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대부분 갑상선 환자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나 갑상선 호르몬인 T3나 T4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바탕으로 항진증 또는 저하증을 진단받고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호르몬 보충요법은 아무래도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환자분께서 그 신지로이드 약을 먹을 때에는 기존에 불편했던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저는 약을 중단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약을 끊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고혈압 약처럼 이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생을 약을 먹는다는 얘기도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렇게까지 겁니다. 먹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기존에 대부분의 치료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원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뿐만 아니라 반대가 되는 항진증, 또 갑상선의 이 결절, 갑상선 암 이런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들의 이렇게 뿌리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갑상선 염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는 염이 없답니다. 네, 갑상선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서 갑상선을 파괴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즉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네. 되게 피임약을 19년을 먹었는데 그 네네. 후유증으로 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피임약도 결국은 여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인위적으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호르몬 자체의 분비를 교란시키면서 이런 갑상선 문제가 좀 더 빠르고 더 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존의 치료법들은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요법이지 이 원인을 일으켰던 이 면역계 이상을 바로잡는 약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를 갖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면역 자체를 바로잡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한약에서 그 좋은 열쇠를 찾고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기제로 분리되는 인삼, 백추를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이내에서도 수치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 한방 치료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제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네.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즉 이제 열을 발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열을 이제 좀 덜 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기능이 저하돼 있으면은 몸이 전반적으로 차가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한의학에서 변증을 할 때 신양어라고 보게 됩니다. 신양어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추위를 싫어하고 뭐 손발이 차고 뭐 붓기도 하고 소변도 시원치 않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양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재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체질별로 차이가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양어, 이제 불이 쉽게 얘기하면 활활 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발전소로 비유하자면은 우리 뭐 고리건전처럼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뻑하면 이제 고장이 나고 정지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때 이제 쓰는 약재들이 뭐 부자라든지 육개라든지 굉장히 이제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옛날에는 많이 썼던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이 뭐 그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한다 해가지고 사용을 이제 줄이게 되면서 연료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연료를 보충을 해줘서 다시금 그
발전소가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때 쓰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약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약제가 이제 뭐 숙지왕 같은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딸리기 때문에 발산시키는 힘이 약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발산을 시켜서 체중도 감소될 수 있고 땀도 잘 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마황이라든가 길경 같은 약제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발전소를 다시금 재가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묻는 것들이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걸 많이 묻고 또 하나가 이제 약을 이제 평생 복용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 갑상선을 절제술을 하였든지 이제 요오드 방사선 치료해서 이제 그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그런 이제 만성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한 5% 정도가 다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먹어보시고 한 2개월 정도 떠서 회복이 되면은 이제 끊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게 재발이 되면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방 치료를 같이 해서 같이 안 좋아진 장부들 보면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보통 같이 안 좋아지는 장부들이 이제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신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사에 굉장히 밀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장부들이기 때문에 같이 처치를 하면은 설사 이제 7년간 이제 7년째 약을 복용 중이라 하셨는데 먹다 하더라도 같이 다른 장부들 처치를 하면은 좋아지셔가지고 띄어봤을 때 다시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인지 이제 갑상선이 아예 없으신지 아니면 이제 그 자가 면역성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있으신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걸 먹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갑상선 환자들은 무조건 요오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런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1일 권장 섭취량 요오드의 한 20배가 넘는 양을 먹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찾아서 먹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오드를 섭취를 하지 않으셔도 추가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추가로 먹지 않되 영양을 골고루 먹되 조심해야 될 게 조금 먹어도 살이 잘 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제 지방간이 잘 끼게 됩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생선과 이제 싱싱한 야채 위주로 식단을 꾸리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콩과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십자화가 양배추라든지 뭐 순무 이런 이제 야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체중이 많이 좀 부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뱃살이 많이 찐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좀 많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뱃살이 무조건 갑상선 때문이야.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그걸로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단, 위에서 말한 식단이라든지 운동,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좀 이제 조심하셔야겠지만 천천히 느긋한 마음을 갖고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안에 누워 있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도 굉장히 다른 장부들도 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기운을 내셔갖고 더 스스로 이제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조금씩 운동하고 더 잘 챙겨 먹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갑상선 때문인지 아니면 보면은 더 병력이 더 오래되셨더라고요 신장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처치를 해가지고 치료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히 지금 과민성 방광 증상이 조금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양방적인 치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효과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 일단 사실 양방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기전 차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차단하는 그런 부교감신경 차단제를 보통을 복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약을 끊으시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현이 돼요. 네네. 근데 양방 치료가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드시는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근데 반응이 없으시다는 걸 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부교감 신경이라고 해서 소변을 마려운 걸 느끼게끔 하는 걸 차단하는 게 치료가 아니라 어머니의 전반적인 기능을 끌어올려서 소변을 이렇게 과도하게 마렵게 하는 느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예.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의 용량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방광 배뇨근이라고 해서 소변이 나가게끔 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반응이 좀 과민하게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도 소변을 보시고 조금 더 마렵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런 경우는 크게 이제 저희가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어머니가 예민도가 많이 높으시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소변을 더 쉽게 마렵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예. 혹시 뭐 수면이나 이런 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수면이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그런데 양방에서 잠자는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는 예.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씩 깨갖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체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야지 사실 수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예민도가 많이 높으셔서 수면도 불편하시고, 또 이제 소변도 사실 다른 분들 같으면 소변이 마렵게 안 느끼시는 상황인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하게 소변이 마렵게 느끼시는 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렇게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톡톡톡 치는 느낌이라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민도가 높으셔서 좀 크게 이제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단순히 뭐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먹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머니의 몸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몸을 이제 안정시켜야지 사실 수면이든 소변이든 다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알기려면 사실 단순하게 지금 저랑 이제 전화 통화하시기보다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맥도 짚으시고, 그다음에 몸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민도가 왜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한의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 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한의학적으로 강점인 과민성 방광은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하초가 냉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초가 냉해서 생기는 증상, 그다음에 기력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이 예민도가 높은 증상은 사실 양방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한방 과민성 방광으로 잘 치료가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충분히 완벽하게 치료 가능하실 거라 보입니다.